어디요? 둔포. 둔포에 전원주택? 미국 렌탈하우스? 근데 저기가 받았던데 신용 협동조합에서 받았는데. 받은 거는 채권자가 이제 그걸 방어 입찰이라고 그래요. 한번 물건 보면서 얘기할까요? 뭐가 이래서? 보통 경매 신청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좀 방어하고 하고자 할 때는 보통 자기 채권만큼 다 쓰지 굳이 그거 낮게 쓸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 나옵니다. 요거 가신 거죠? 둔포면 송영리에 위치한 미군 렌탈하우스예요. 둔포면 송영리에 있는 주택. 전원주택은 아니고, 그러니까 전원주택용으로 이걸 개발한 건 아니고, 여기를 개발 목적은 그 미군 렌탈하우스 아세요? 미군 렌탈하우스? 네, 그래서 미군 렌탈하우스를 하기 위한 용도로 개발을 한 거예요. 이 단지가. 그래서 한번 단지를 볼까요? 둔포가 어때요? 둔포 괜찮나요? 투자하기 괜찮아요? 둔포가 평택이랑 붙어 있어가지고 개발하기가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리고 둔포가 어디까지 둔포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 성완 종축장 있잖아요. 종축장 바로 옆에 여기가 둔포예요. 둔포. 여기도 둔포야. 그러면 괜찮죠? 투자처가. 네. 그런 건데 지금 나온 거는 둔포에 송룡리라는 동네인데 여기 보시면 똑같은 주택을 이렇게 지어놨잖아요. 근데 보통 이런 거는 전원주택 부지인데 전원주택 부지는 아니고 이제 미군 렌탈하우스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평택 미군 부지에 있죠? 여기 지금 여기 도두리 대추리 함정리 요 일대 횡성에 있는 블러 처리해놓은 요 자리에 간부급들 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 군무원들 이런 사람들이 어딘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살아야 되는 거를 미군에서 월세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근데 월세 지원액이 얼마까지 해주냐면 연간 4,800만 원 정도 해줘요. 연간 4,800만 원.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 회사에서 4,800만 원 주거비를 지원해주면 월세 30짜리 살 거예요? 다 쓰고 싶죠, 그냥 무조건. 그죠? 그게 사람 심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딱 400만 원에 딱 맞춰져 있어요, 다. 요 월세가. 그러니까 또 400만 원에 맞춰놨는데 너무 후지꾸리하게 지어놓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집들이 생각보다 다 괜찮아요. 그리고 평수가 보통 80평이야. 1층, 2층 해가지고. 그게 이렇게 렌탈하우스. 근데 렌탈하우스가 또 너무 입지가 너무 멀면 이게 지원이 안 돼요. 너무 멀면. 군부대로 차량으로 15분인가 요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위치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둔포, 그 다음에 우리 평택의 팽성, 그 다음에 조금 먼 데는 은봉까지도 있어요. 은봉에도 이런 미군 렌탈하우스들이 있어요. 그거 중에 하나가 지금 경매가 나온 거고. 5,300까지 요즘에 분양한 거 5,300이라고 하더라고요. 얘들 5,300은 뭐 5억 3천 아니고? 저희가 뭐가? 연간 월세. 연간 받을 수 있는 게 5,300까지? 요즘에 수영장도 있고 레크레이션 다 있잖아요. 분양을 했잖아요. 5,300까지 없어서 안 된다고 못 한다고. 이렇게 생겼어요. 얘 어때요? 괜찮나요? 이렇게. 요게 얼마에 낙찰이 됐냐면 2억 9,600. 2억 9천 괜찮아요? 비싸요? 월세 400을 만약에 받는다고, 그러니까 수익형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공급이 과잉이 됐어요. 당연히 수익률 너무 좋잖아요. 수익률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게 공급이 과잉되면서 실제로 공실이 막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게 공실이 발생하면은 이게 뭐 길 때는 막 1년 넘게 그냥 비어 있어요. 근데 요거를 많이 받았던 분들이 경기도 그 동두천 일대 있죠. 그쪽 미군 부대에서 렌탈하우스를 직접 했던 분들이야. 그러니까 했던 분들이니까 어때요? 알잖아. 야, 이거 수익률 좋다. 그래서 그분들이 또 많이 이거를 분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요거를 입찰을 하실까 했는데 안 했네요. 입찰 안 하셨어. 안 하셨어. 아니 앞에서 그럼 너무 그게 어렵죠. 미군이니까 그런데 이게 영문으로 써야 조카를 원해서 이렇게 쓰면 됐는데 아니 왜 그거를 영문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우리 한국인데 한국 대한민국에서 담당하는 부동산
공사나 뭐 어쨌든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자기잖아요. 그럼요. 그거를 임대를 맞추고 하는 거는 그 미국 렌탈을 전문적으로 하는 부동산들이 있어요. 그걸로 하는 거고, 이걸 뭐 명도할 때 뭐 영어 해야 된다 뭐 이런 거를 말씀하신 건가? 어쨌거나 이거는 지금 보시면 요때도 들어간 게 2억 9,600에 들어갔죠? 그죠? 근데 이때는 3명이 들어갔어. 2등이 2억 4,770. 그죠?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때도 누가 받았냐면, 요때도 행복신협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행복신협, 채권자. 만약에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이렇게 높게 써요 하는 게 본인이 빌려준 금액만큼 정도 쓰는 거예요. 자기가 더 낮게 써봐야 무슨, 낮게 쓰면 결국 자기가 배당받고 끝나는 거잖아요. 많이 쓰면 내가 낸 거 그대로 받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자기가 빌려준 채권 원금 정도를 입찰 가격으로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모르긴 몰라도 쭉 내려서 보면 지금 여기 3억 6천 되어 있네요. 3억 6천이면 3억을 대출해 줬을 것 같은데 조금 특이하긴 하네요. 네, 그래서 불허가가 요때 한 번 된 거거든요. 2번 된 건 아니고 한 번 된 거고요. 대부분 불허가 사유는 경매 낙찰자가 보통 불허가를 신청해서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매를 내가 낙찰받고 그 현장을 갔더니 유치권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들어갔을 때는 없었는데, 분명히 내 입찰했을 때는 없었는데 낙찰 받고 갔더니 유치권이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유치권이 있긴 있어요. 여기 보면 24년 12월 26일 날 유치권자 김보라 씨가 2억 4천만 원. 그랬더니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행복신협협동조합에서 김보라 유치권 신고에 대해서 유치권 배제 신청서를 접수함.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유치권 신고했다고 해서 유치권이 성립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배제 신청을 했다고 해서 유치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라는 거 말씀드렸죠. 이거는 누가 사는지는 알 수 없는데 그때 현장 갔더니 살고 있는 것 같더라. 이런 집 2억 9천이면 괜찮지 않나요? 그러니까 임대를 놓는 게 아니라 내가 거주하는 목적으로. 만약에 임대를 안 하면 네. 또 다른 임차인이 그렇죠. 그럼요. 일반 임차인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미군 렌탈 못하면 그럼 비워놓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미군 수요는 있죠. 수요는 있는데 전원주택으로 내가 임대를 주면 진짜 잘 받으면 한 150까지 받아요. 진짜 잘 받으면, 아주 잘 받으면 수익률이 안 나오죠. 잘 안 나오죠. 물론 내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 집을 2억 9천에 받아서 150 받으면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만약에 뭐 3천에 150 이렇게 받으면 수익률이 한 7%, 8% 정도 나와요. 근데 우리가 뭐 이 전원주택 받아가지고 임대 소득을 늘리자고 받는 건 아니니까. 그죠? 근데 지금 다른 집을 지금 280에 내놨어요. 그 다른 미군 렌탈? 280에 내놨어요. 일반인은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내국인들은 비싸니까. 그쵸. 그 가격에 왜 들어와요? 들어올 일이 없죠. 이번 주에 분포에 있는 이 전원주택이 요것만 된 건 아니고 요것도 이번에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총 3개죠. 송용리에 2개, 그 다음에 신양리에 하나. 거의 생긴 거는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뭐 아까랑 큰 게 차이는 없어 보이죠? 그죠? 그러면 요거 보시면 얘도 똑같이 단독 입찰했거든요. 최저가 1억 9,300인데 2억 4천. 가슴 아프겠죠? 가슴 아프지. 이거 단독으로 받았는데 한 지금 얼마, 거의 5천 가까이를 더 쓴 건데 가슴 안 아파요? 아프죠? 이 정도로 전원주택에 대한 그 수요가 거의 자기 만족에 의해서 들어가 사는 거지, 이게 투자처로서는 어떻게 보면 좀 메리트는 없어요. 별로 없어. 그럼 요거 어떻게 보면 최저가 적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1억 9천이면 어때요? 1억 9천에 또 괜찮죠? 1억 9천이면. 근데 이게 전원주택 매물들이 생각보다 그래서 많이 나와 있는데 거래가 잘 안 돼요. 근데 거래가 되면 요런 것들 있잖아요. 지금 보면 땅은 당연히 도로 지분까지 해가지고 115평이겠죠? 도로 지분까지. 그러면 실제 자기가 쓰고 있는 땅은 100평.
인 거고, 건물은 1층에 37평, 2층에 37평, 74평. 엄청 크죠. 그럼 요게 실제로 거래가, 일반적으로 거래가 되면 보통 거래에 나오는 게 한 3억 5천에서 4억 정도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도 무지 싸게 산 거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싸게, 1억 넘게 싸게 산 건데. 그래서 제가 요즘에 좀 생각이 드는 게, 아니, 전원주택을 좀 싸게 사가지고 얘를 조금 정리하고 요걸 좀 일반 매매로 한번 매각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한번 살짝. 안 될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 아닌가요? 그냥 매연이 매번. 전원주택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시골집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전원주택을 만약에 내가 경매로 입찰을 하고 싶다고 하면 최저가 정도 적으시면, 진짜로 최저가 정도 적잖아요. 그러면 입찰자가 1명, 2명, 보통 많아야 3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운 좋으면 단독으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거 일반 매매로 1억이 뭐야. 어쩔 경우에는 뭐 2억 싸게도 살 수 있고 그래요.